브라이언 정의 도시 여행 이도 저도.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브라이언 정의 이도 저도 MC JJ 이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저를 데려가십니까? 네, 오늘은 그 방에 콕 있는 방콕이 아니라 진짜 리얼 도시 태국의 방콕으로 가게 됩니다. 우후! 방콕! 방콕 진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2번 가본 도시가 바로 이 방콕인데. 아, 그렇군요. 이번엔 제가 좀 얘기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6월에도 다녀왔거든요. 최근에 다녀오셨네요. 네. 어떻게 그 며칠이나 다녀오셨나요, 방콕을? 저는 4박 6일씩 2번 갔다 왔습니다. 4박 일요일 6일. 밤에 출발해서 금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2번을 가봤죠. 거의 뭐 올빼미 수준의 올빼미 투어 정도의 여행을 다녀오셨네요. 좀 약간 가짠타라는 느낌으로 저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다녀오셨길래? 네, 그 정도의 여행은 이제 그 소경이 그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정도의 여행이고 방콕을 알 수가 없고, 저는 2000년대 초반 2003년하고 4년을 태국에서 있었고요. 태국에서 살았고요. 사셨어요? 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권에 있는 그 도장을 태국 그 입국 스탬프를 확인은 안 했지만 한 얼추 50번 정도를 다닌 것 같습니다. 방콕만? 그렇습니다. 아니, 산 거 제외하고도 50번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방콕에 대해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2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방콕은 매일매일 바뀌고 또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이 생겨 있고, 그래서 저는 방콕을 가봤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안다라고는 감히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방콕에 다들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방콕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랜스젠더들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소수자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공존을 하면서 서로 편견 없이 지내는 뭐 이런 다양성, 또 외국에서 연간 4천만 명, 4,500만 명의 전 세계 여행객들이 와서 그 나름대로의 문화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방콕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매력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여행객이 대한민국의 인구만큼 되네요, 연간.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 재방문율이 방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방콕 하면은 뭐 한 번 가신 분들은 꼭 가고 싶은 그런 어떤 마력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력이 있는 방콕으로 이제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그 팁 같은 거 좀 한번 주셔야죠. 일단 우리가 방콕 하는데, 사실은 방콕은 방콕의 원래 이름이 아니고 방콕의 원래 이름은 그 크룽탭입니다. 크룽탭은 그 천사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크룽탭은 사실 줄여서 말하는 거고요. 원래 방콕의 이름은 쿠룽탭, 마하나건, 보원, 라타나코신, 마힌따라, 아유타야, 마하딜록, 뽐노빠랏, 라차타니, 브리롬, 우돈 라차나왓, 마하사탄, 아몬 삐만.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와탄 사티, 사카타띠야, 윗사누까, 뿌라사. 이게 공식적인 방콕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끝말잇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끝말잇기가 아닙니다. 랩하시는 건가? 아니,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 이름이라고요? 이게 태국어로는 43음절인데 한국 음절로는 사실 더 됩니다. 그렇지만 태국 음절로는 43음절인데 기네스북에서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긴 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네. 크룽템 마하나콘 보원 라따나. 장난 아니네. 잘하십니다. 아니, 왜 천사의 도시예요, 근데? 그 쿠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천사란 뜻이고, 탭이라고 하는 게 도시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태국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뭐 천사의 모습도 있고 악마의 모습도 있는데, 아무래도 좋은 걸 보다 보니까 천사의 도시 쿠룽탭이라고 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도시 자체 이름이 천사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악마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은 걸 보면은 뭐 아름다운 사원도 있고, 뭐 아름다운 뭐 태국어도 있고, 또 태국은 미인의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 우리가 또 어떤 환락의 도시, 또 여러 가지 나쁜 병들, 질병들, 이런 것의 어떤 발원지로서의 또 방콕, 태국의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또 악마의 도시라는 그런 오명도 있지만 그 이름상으로는 천사의 도시가 맞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천국이었어요. 완전 천사의 도시인지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그럼 방콕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이게 정해진 건가요? 사실 그 방콕은 그 발음은 외국인의 발음인 것이고요. 원래 방콕의 발음은 원래 방막곳이었습니다.
톰부리 왕조 시대에 방막곳, 톰부리 왕조 시대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도시를 방막곳 하다가 이렇게 방콕이 줄어든 거거든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예컨대 뭐 아르바이트가 알바로 줄고 이런 네. 식으로 약어가 된 것이죠. 이거 왕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태국 가면은 왕자 이런 것도 있고 태국에는 그럼 대통령이 없고 왕만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태국은 왕국이고요. 그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그 왕국이고 왕의 권위가 워낙 높아서 왕이나 왕족을 왕의 일가들을 잘못 욕하면 뭐 징역 15년에 막 처해지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어휴. 어떻게 보면 왕이 굉장히 중요한 왕국입니다. 오늘도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그 왕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왕조는 그 우리가 흔히 줄여서 그 짜크리 왕조라고 합니다. 라따나 꼬신 왕조라고도 하는데 차크리 왕조라고 하는데 네. 이 차크리라고 하는 것은 톰부리 왕조, 지금 이 차크리 왕조 전에 톰부리 왕조가 있었는데요. 이 톰부리 왕조에서 하사받은 하나의 그 고귀한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순신 장군을 충무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짜크리라는 말이 충무공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 차크리라는 사람이 개국을 했기 때문에 차크리 왕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왕자들도 많이 있겠어요. 왕자들은 뭐 정말 너무너무 많고요. 네. 그 수많은 왕자 중에서 한 명만이 왕이 되고 네.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지금 현재는 라마 10세인데 네. 그 라마 5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몽굿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몽굿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아내가 56명이었고요. 그 네? 자식만 무려 39남 43녀였다고 합니다. 아니 아내가 56명이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39남 43녀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좋은 거 많이 드셨나 보다. 그러니까 뭐 많이 드셨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아이들의 네. 그 이름을 어떻게 외웠을까 참 머리가 참 비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디다 적어놓고 좀 메모를 해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상상이 안 되는 뭐 네. 엄청난 그 인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또 하나는 태국은 역시 그 불교를 빼놓고는 그렇죠. 이야기를 예. 못합니다. 그 전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고 또 그 왕도 불교 신자가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고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겠고 또 왕조차도 그 일생 동안 성인이 되기 전에 한 번은 그 승려가 돼야 되는 그런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런 절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지만 네.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뭐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네. 그 태국 불교는 테라바다 불교라 그래서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원의 그 양식도 좀 다르고요. 그 우리나라의 그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티벳이나 몽골이나 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전파가 된 그런 것이고 그 대승이라는 의미가 많이 태운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생들도 구제를 한다. 그런 불교고 그에 비해서 그 테라바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다. 나 자신을 알라. 나의 해탈을 강조하는 그런 불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면 되게 인상도 좋으신 것 같고 다들 그렇습니다. 아니 방콕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러시아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통수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여러 가지 또 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태국은 뭐 우리가 너무 친숙한 태국하면 생각나는 교통수단 툭툭이라는 게 있죠. 툭툭. 그렇습니다. 압니다. 예. 그 일본의 그 다이아쭈라고 하는 오토바이 죄송합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라고 하면 좀 예. 이상하네요. 네. 오토바이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모터사이클. 예. 모터사이클 엔진을 수입을 해다가 600cc 엔진을 수입을 해다가 개조해서 만든 그 방콕의 어떤 도로 교통 사정에 맞게끔 그 개조해서 만든 그 툭툭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뭐 당연히 택시는 있고 당연히 뭐 버스도 있고요. 또 이제 수상 택시, 수상 버스, 그건 안 타봤는데. 네, 배로 다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MRT라고 해서 태국 역사상 최초의 그 지하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BTS라 그래서 BTS 그건 아마 타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다녀오셨습니까? BTS.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생각이 나는군요. BTS요. 예, 네. BTS가 뭐 그 다른 BTS도 있지만 우리나라 BTS는 뭐 태국에서 정말 열광적인 인기를 끄는 그런 뭐 한류 그룹 사운드인가요? 그 뭔가요? 예. 잘 모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MRT가 공중에 다니는 거고 BTS가 지하인가요?
MRT가 이제 지하로 다니는 MRT가 것이고요. 지하구나. 예. 네, BTS가 이제 그 공중으로 다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지상철,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처음 가는 사람도 이게 타는 방법이 되게 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딱 선택을 해서 잔도도 바로 받고. 그렇습니다. 좀 비싼 게 흠입니다. 그렇죠. 택시가 엄청 싼데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컨이 없는 버스가 한 5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150원 정도 되고, 버스 하나 타봤는데.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 있는 버스는 그거보다 좀 더 비싸고요. 아. 그런데 이 MRT나 이 BTS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25바트, 30바트 정도 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나 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은 아니죠. 에어컨이 정말 빵빵해서 그렇습니다. 감격적이었습니다. 저같이 안경 끼는 사람은 거기 아, MRT나 BTS 타면 김서려 가지고 딱히 네. 바쁩니다. 제가 그리고 방콕 하면은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뭐니 해도 이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 얘기도 좀 해주셔야죠. 음식은 뭐 우리도 이제 뭐 저기 이태원이나 네. 강남에 가면 이제 태국 음식점이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네. 뭐 똠얌꿍은 아시죠? 똠얌꿍. 알죠. 그리고 카오팟꿍도 아시고요. 그게 뭐지? 네, 카오팟꿍은 이제 그 카오라고 하는 것은 쌀을 네. 말하는 거고, 네. 이제 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볶다라는 의미고요. 꿍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새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새우 볶음밥. 새우볶음밥.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카오팟꿍도 유명하고, 네. 또 뭐 팟타이, 뭐 팟타이라는 것도 있죠. 넓적넓적한 이 국수를, 네네네. 그죠? 팟타이도 너무 네모난 유명하고, 그거 외에 뭐 쏨탐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까오빠꿍하고 이제 찰떡궁합인 그 남플라라고 하는 그 액젓, 그것도 처음 들어보네. 그것도 이제 그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태국식의 그 청양고추. 그럼 너무 매워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브라이언은 그럼 태국 음식 잘 맞습니까? 2년 동안 살아보신 결과. 저는 뭐 태국 음식이 지금 너무 그립고요. 네. 지금도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그 태국 음식점에 가서 먹고 있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맛있다는 태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맛있다는 그 아러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정말 맛있다는 이제 아러이 막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태국어가 오성이 있어갖고 네. 이것을 이제 아러이 막막 이러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조금 더 태국스럽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굳이 뭐 하자 그러면 아러이 막막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로이 막막.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사전 준비를 좀 마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이 정도 불교도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우리가 또 음식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교통수단도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 정도면은 뭐 태국의 어느 정도의 개론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방콕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콕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브라이언은 방콕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까? 단어나 이미지요. 그 뭐 방콕은 워낙 다양한 매력이 있어서 하나를 꼽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게 뭐 미식의 도시, 조금 전에 우리가 음식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미식의 도시다. 어떤 사람은 뭐 쇼핑의 도시다. 네. 어떤 사람은 뭐 천사의 도시다. 처음 얘기했던 것 같이. 뭐 그래서 그렇지만 뭐 저는 역시 다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 그렇죠. 다양성. 정말 많은 문화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배낭여행객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좀 저렴해서 그럴까요? 이게 뭐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그 거리를 꼽자고 한다면 그 카오산 로드가 있습니다. 카오산 로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워낙 싼 그 음식점과 네. 그런 그 숙소들이 많아서 일단은 베이스 캠프 형식으로 태국에 와서 대부분 이제 카오산 로드로 집결하게 되는 거죠. 일단 먼저 가면 저도 첫날은 무조건 카오산 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카오산 로드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사귀었던 사람들이 네팔 사람도 있었고 남아공 사람이 그렇습니다. 있었고 캐나다 뭐 그냥 다 있었습니다. 상상이 갑니다. 정말 남녀노소 다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흥하게 된 겁니까? 이 카오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히피 문화의 본산지라고 한다면 이 카오산 로드는 동남아의 어떤 히피의 본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타투를 하는 그런 가게도 굉장히 많고 또 머리를 이렇게 닦는 흑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많이 따시죠. 머리를 닦는 집도 있고
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피어싱이라고 하나요? 혀를 뚫거나 뭐 귀를 뚫거나. 제 취향은 아닙니다. 예. 네, 제 취향도 아닌데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피어싱하는 가게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저렴한 숙소, 그런 뭐 히피 문화, 뭐 저렴한 음식 이러다 보니까 카오산 로드로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카오산이 산 이름인가요? 그래서 네, 항상 그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네, 많은 한국 분들이 이게 산이니까 이게 웬 산이냐. 근데 그 저기 방콕에 가시면 네. 거의 뭐 반경 그 한 뭐 30m 안에는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고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못 굉장히, 본 것 같네. 예, 다 평지거든요. 아. 굉장히 평지인데 그 한국 분들이 굉장히 산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산이라고 좀 그 오해를 좀 하시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요, 카오산이? 카오사는 그 태국이 산모작을 하는 쌀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산모작을 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이 쌀에 관련된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카오산은 그 쌀이란 뜻입니다. 밥이 안 된 상태의 맨쌀이란 뜻이 카오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쪽에서 발음하는 건 정확하게 뭐죠? 근데 이것도 뭐 역시 이 태국어는 오성이 있어서 네. 뭐 좋은 말도 잘못 발음하면 욕이 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카오산도 약간 잘못하면 뭐 욕이 되나요? 잘못하면은 뭐 욕이 되진 않지만 이 택시 기사한테 예를 들어서 카오산 로드를 가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갸우뚱하고 음. 이제 그 까우산 탄원 까우산 이렇게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카오산이 아니라 정식 발음은 까우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카오산. 그러면 브라이언은 이 카오산에 많이 가봤을 텐데 그곳에도 단골집이 있겠습니다, 역시나? 저는 뭐 사실 단골만 다닙니다. 네. 그 여러 가게를 다 가봤지만 술집인가요? 뭐 술집이죠. 바니까요. 네. 바니까 술집인데 제가 가는 바는 이제 실크바라고. 실크바가 어디더라? 실크바가 이제 카오산 로드가 이제 그 북쪽에서 진입을 하느냐 남쪽에서 진입을 하느냐가 다른데 네. 남쪽에서 진입할 때는 그 맥도날드 그 카오산 그 로드의 입구를 지키는 사진 많이 맥도날드가 찍는 곳. 그렇습니다. 다 거기서 찍잖아요. 예, 그리고. 그 카오산 로드 사진 많이 찍는 그 맥도날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그 한 중간 좀 넘고 네. 끝이 나오기 직전에 그 바가 하나 있는데 이 바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뭔지 알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비가 안 오는 그 건기 때는 요 그 원래 그 이 바라고 하는 것이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더 이렇게 비싼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을. 네. 그래서 그 바깥쪽 자리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맥주를 마시곤 하고 했었고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 바를 제가 안 가본 게 좀 겉으로 봤을 때 비싸 보여가지고 안 갔는데 거기 좀 비싼 건 아닙니까? 그 카오산 로드의 특징이 네. 그 방콕의 도심지보다 한 뭐 20%에서 30% 정도 좀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여기 더 저렴하긴 한데. 맥주가 좀 비싸 보이지만 글쎄요 한국 돈으로 한 뭐 3,500원, 뭐 3,000원 한 병 정도 생각보다 하니까 그렇게 싸요? 네. 그 정도 되고. 음. 근데 이 바의 특징이 갈 때마다 인테리어가 조금씩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뭐 이 맥주 컵 같은 것도 이렇게 보통 컵이 나오다가 어쩔 때 가면은 또 이렇게 약간 그 뭐 이 프로모션 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창비어라든가 뭐 잘 아시는 그 싱하 맥주 그렇죠. 이런 데에서 그 판촉 사원들이 나와서 홍보를 하는데 그럴 맞아요. 때는 또 이제 그 프로모션 컵에다가 맥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항상 그 녹색 옷을 입고 막 판촉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막 들어오라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정확하게 딱 알아보고 오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 사람은 좀 티가 나죠. 오빠 송중기 이래가지고 제가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들어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카오산로드 가면 그게 궁금해요. 항상 그 길거리에서 그 곤충 튀김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 유명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는 도전을 못했는데 올해는 전갈까지는 제가 도전을 해봤습니다. 정갈까지 갔다 오셨군요. 구경 났습니다. 막 예. 제가 먹으니까 어디 좀 드셔보셨나요? 저는 뭐 물방개도 먹었었고요. 어휴. 그 물방개도 먹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귀뚜라미도 제가 먹었었고요. 귀뚜라미까지는 제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약간 네. 애벌레스러운 것들이 그렇습니다. 먹으면 톡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건 도저히 네. 못하겠더라고요. 뭐 최고의 영양식인데 뭐 단백질이 풍부하다라고 드셔보셨습니까? 하는데요. 전 먹었습니다. 어때요 맛이? 그 뭐 이렇게 좀 먹을만 하던데요. 제가 태국 체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먹을만 하고 바퀴벌레 같이 생긴 그게 바퀴벌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엄청 바퀴벌레 커요. 같은 큰 거. 네. 그것도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건 약간 좀 냄새가 좀 역했지만 역시 뭐 냄새도 나요? 냄새가 좀 납니다. 냄새가 희한 냄새가 나는데 네. 몸에 좋다라고 하니까 몸에 좋은 건 다 드십니까? 네, 그거 먹었습니다. 예, 그 조물주가 만든 건 거의 먹는 편입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건
그 사진을 찍으면 돈을 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먹는 사람들은 찍어도 되는데 그냥 찍어가면 몇 바트씩 내던데. 그렇습니다. 10바트씩 줘야 되고 네. 그게 한 1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워낙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또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을 찍히는 사람이 또 스트레스를 좀 받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먹지 않고 맨날 찍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고육지책으로 그 사람들도 10바트씩 그 받고 있는데 그 뭐 굳이 뭐 10바트씩 안 줘도 몰래 찍으면 됩니다. 그 옆에 숨어서 이렇게 다 몰래 이렇게 살살 찍으면 뭐 네. 따라와서 받진 않으니까요. 왜 안 내느냐라고. 알겠습니다. 아 제가 계속 곤충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 주머니가 좀 가벼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배낭여행객들이.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말 중에 삥이라는 단어가 있죠. 삥. 약간 뭐 삥 삥 뜯다. 뜯는다. 그렇죠. 그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인데 네. 그 이 태국 말로는 삥은 꼬치구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뭐 무삥 뭐 이렇게 되면은 돼지꼬치가 되는 거고요. 네. 느아삥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소꼬치가 되는 거고 까이삥 이러면 이제 닭꼬치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오징어가 이제 빠묵이라고 하는데 빠묵빙 하게 되면 그 오징어 꼬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10바트 3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먹어본 거 같습니다. 네. 그 길 끝에서 좀 싸게 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0바트, 20바트 하던 거. 그렇습니다. 그거 한 10꼬치 먹으면은 배 차는 거죠. 배 차죠. 거기다 이제 맥주 한 잔, 그 네. 비어싱 한 잔 먹으면 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10바트면 330원, 그렇죠. 지금 환율로 330원이죠. 100바트에 3,300원이니까 300바트가 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300바트가 이제 그 3,000원, 3,300원이 되겠죠. 100바트가 3,300원.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2년 동안 100바트가. 사셨는데 잠깐 네네.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산기가 옆에 없다 보니까 300바트가 만 원 되겠습니다. 네. 방콕하면 사원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방콕에서 그 왓자가 붙은 것은 WAT 왓자가 붙은 것은 다 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말이죠. 밤에는 막 클럽이 막 흥하고 반짝반짝거리고 다들 길거리에서 맥주 마시고 하다가 낮이 되면은 조용해지면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방콕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성속일여의 도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성속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귀한 것, 홀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세.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제 월거죠. 월거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방콕은 이제 밤 문화가 따로 있고 낮 문화가 따로 있는데 네. 그 JJ가 말씀하신 대로 밤에는 그렇게 뭐 그냥 그 광란의 밤을 보내다가 저처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낮에는 사원에 가서 이렇게 그 불공을 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도시가 방콕이죠. 이 마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실컷 놀고 이 기독교 분들도 실컷 놀고 아이고 회개하러 가야겠다. 너무 열심히 놀았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럼 그 사원 중에서도 꼭 봐야 될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방콕에는 너무 많은 사원이 있어서 이건 역시 하나를 특정하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시 왓프라케오라고 하는 네. 그 사원이 가장 유명합니다. 왓 프라케우요. 그러면 왓은 아까 사찰이라고 하셨고 프라케우가 그럼 뭔가요? 예, 프라케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보석인 에메랄드라고 하는데 사실 에메랄드는 아니고요. 네. 이게 그 푸른색으로 만든 그 이렇게 옥으로 만든 푸른색 옥으로 만든 불상을 얘기합니다. 불상이 그럼 푸른색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66cm밖에 안 되는 1m도 안 되는 작은 불상인데 이 프라케우 불상이 이게 뭐 스리랑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뭐 국보급으로 인정받는 그런 불상이 되겠습니다. 방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방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스리랑카에도 그 왓프라케우가 있고요. 어. 그리고 라오스에도 왓프라케우가 있고 또 이게 치앙마이를 거쳐서 왔는데 치앙마이에도 왓프라케우가 있고 또 방콕에 가장 큰 왓프라케우가 있는 겁니다. 뭔가 그 의미가 있습니까? 다들 이렇게 갖고 있는 이유가? 이게 뭐 그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예수님 관련된 어떤 이런 그 뭐 옷이라든가 기록물이 굉장히 성스러운 걸로 여겨지듯이
그 불교에서도 부처님 관련된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형체라든가 초기의 원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초기의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나요? 항상 같은 모습입니까? 그 뭐 이 불상 자체는 같지만 네. 1년에 그 3번 그 하기 또 우기 건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1년에 세 번을 옷을 이렇게 갈아 입히는데 어떤 옷을요? 그 승려복이 되겠죠. 아. 승려복이 그 승려복 색깔은 저도 사실 3번을 다 본 것이 아니라서 네. 그 저기 색깔은 잘 모르겠지만 그 황토색 약간 주황색의 옷을 입은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국왕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 옷을 갈아입히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 다 무슨 색인지는 모르시고 드디어 처음으로 브라이언이 모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네. JJ하고 다음에 한번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옷을 보러. 브라이언 투어인가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브라이언만 있으면은 되게 저렴하고 아주 멋진 여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남자 둘이 그건 좀 그렇습니까? 좀 브라이언 패키지. 그래도 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진 같은 거를 찍을 수가 있을까요? 없나요? 유감스럽게도 이 와프라케오는 네. 사진을 못 찍습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돈 내도요? 돈 내도 안 됩니다. 이곳은 돈을 내도 안 되고 다른 데는 이게 돈을 내면 찍을 수가 있는 곳도 있는데 네. 이 와프라케오는 사진 촬영 절대 불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아마 와프라케오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 약간 푸른색이라고 하셨잖아요. 푸른색이면 무슨 다른 색은 없으니까 뭔가 꾸며져 있고 막 반짝반짝할 그럴 것 같은데. 이 불상 주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금으로 이렇게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입니다. 가짜 금이 아니라 진짜 금입니다. 이 부처님 관련된 데는 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진 촬영 같은 건 되나요?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예, 유감스럽게도 와프라케오는 사진 촬영이 안 됩니다. 사진 촬영 절대 불가합니다. 왜 안 됩니까? 이게 뭐 다른 그 큰 이런 그 불상 같은 경우에는 네. 사진을 멀리서도 찍고 뭐 가까이서도 찍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왕이 직접 또 여러 나라가 스리랑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런 나라도 다 관심이 있는 정말 존귀한 그 존엄한 불상이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사진을 못 찍게 하는 불상이 각 국가별로 몇 개씩 꼭 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갔는데 네. 조금이라도 주변이라도 좀 찍을 수 없을까요? 주변은 됩니다. 주변에서는 기념 다행이네.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그 불상을 가까이서 찍지는 못하고 네. 그 불상이 있는 건물 주변에서 이렇게 뭐 단체 사진을 찍거나 뭐 주변에서 이렇게 뭐 모습을 찍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에 뭐 있나요? 동상 같은 건 없습니까? 주변엔 역시 이 그 테라바다 불교, 태국식의 불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남아 불교라고 하는 이 소승 불교의 사원들이 굉장히 그 화려합니다. 네. 화려해서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사찰에도 있죠. 그 금강 역사상, 뭐 사천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무섭게 생긴 어떤 아저씨 같은 분 무서워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토사칸이라고 하는 그 절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상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이렇게 그 약간 무섭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건물을 받들고 있는 이분도 뭐 초라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그런 그 사람인데 사람은 아니죠. 전설속의 인물이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야크샤라고 하는데 야크샤가 그 사원을 버티고 있죠. 제가 아까 그리고 그 돈 내면 촬영할 수 있지 않냐 여쭤봤었는데 그 입장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사원 같은 데 갈 때 제가 나주에서 더워서 어차피 좀 비싼데 하고 안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였죠? 여기가 태국 물가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비쌉니다. 왓브라케오는 500바트를 받습니다. 500바트면 제 100바트에 3,300원이고 네. 500바트. 아까 좀 계산이 좀 안 됐었죠. 네. 16,000원, 17,000원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17,000원이 되는 거니까 이 배낭여행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룻밤 숙박료를 입장료로 날리는 것이죠. 게스트하우스보다 비싼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럼 그 들어갈 때 복장 제한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제가 들었던 복장 제한이 굉장히 심해서 네. 그 이렇게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은 안 되고요. 앞이 뚫린 그 샌들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아이고 더운데. 그렇습니다. 반바지는요? 반바지는 당연히 안 됩니다. 반바지는 당연히 안 돼서 와프라케오 주변에 그 바지를 빌려주는 그 가게가 있습니다. 무료인가요? 그것도 무료는 없습니다. 그 200바트를 내야 됩니다. 잠깐 빌려주는 건데. 빌리는데 바지가 제가 가서 카오산로드에서 샀던 바지가 150바트였는데 그렇습니다. 빌렸는데 200바트예요? 뭐 굉장한 폭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소대나시 이렇게 팔이 다 보이는 소대나시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반팔까지는 되지만 이렇게 어깨가 드러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어깨가 드러나는 것들은 이 왕을 약간 왕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이렇게 그 과다 노출은 안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과다 노출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들의 기준으로는 과다 노출이 되는 야, 것이죠. 더운데. 아니 그럼 왕궁은 365일 연중 무휴 항상 갈 수 있습니까? 그게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5일 연중 무휴입니다. 언제든 언제든 모든 왕궁이 다요. 모든 그 사찰이 다고요. 모든 사찰이 예. 모든 사찰이 다 그 365일 연중 무휴고요. 다만 그 주변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서 모르는 그 현지 물정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한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문을 닫는다. 오늘은 요 아프라케우가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곳으로 안내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는데 그런 사기꾼들은 100% 조심해야 됩니다. 가면 맨날 시계 팔고. 그렇습니다. 가면 시계 팔고 향수 팔고 네. 이상한 뭐 짝퉁 팔고 막 그러는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연중 무휴입니다. 그냥 이게 옷만 제대로 갖춰 입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맨날 와가지고 꼭 시계를 보여주고 1000밭, 네. 1000밭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사우전 밭인데 이제 일주일 후에 시계가 멈추는 게 흠이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다른 사원도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습니까? 다른 사원은 역시 그 왓 아룬이라는 우리말로 이제 그 왓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찰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아룬은 새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왓 아룬 그 새벽 사원이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뭐 방콕 광고라든가 뭐 태국 여행 광고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요 짜오프라의 옆에 있는 왓 아룬 사원과 같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방콕을 알리는 랜드마크 사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새벽 사원입니다. 랜드마크면 어떻게 뭐 선정이 된 겁니까? 아, 아니면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방콕 정부 그 방콕 시 정부가 가서? 네. 요것을 그 방콕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공식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이름도 그러면 아까 또 변경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것도 원래는 그 왓 막곡입니다. 원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왓 방콕이 이제 방막곳에서 왔는데 요것도 이제 그 왓 막곡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네. 왕 막곳이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이게 왜 바뀌었냐 그러면 톰부리 왕조. 그러니까 지금의 왕조 바로 전에 그 지금 이 차크리 왕조 바로 전에 톰부리 왕조가 있었거든요. 네. 그 톰부리 왕조가 사실 20년도 안 갔습니다. 굉장히 단명한 왕조인데 그 톰부리 왕조를 개국한 그 탁신 장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탁신 장군이 미얀마하고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네. 그 이기고 이렇게 그 방콕으로 개선을 했는데 그때가 새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원은 내가 어떤 승전을 기념하면서 나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왓 막곡보다는 왓 아룬이 맞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왓 아룬으로 개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왓 아룬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요? 역시 뭐 왓 아룬은 낮에 보는 것보다는 그 야경입니다. 야경. 그래서 그 사원인데요? 예, 그 야경 밤에 이제 그 거기다 레이저 빔을 쏴서 사원이에요? 예, 사원 그 주변이 되겠죠. 사원 예. 주변에서 그 레이저 빔을 쏴서 레이저 쇼를 하는데 그 왓 아룬 건너편 강 건너가 되겠죠. 건너편에 여러 이제 바가 있습니다. 네. 여러 바에서 그 바에서 맥주를 먹으면서 그 왓 사원 아룬 주변에서 또 맥주를.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도시죠. 재미있는 도시가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원하면 낮에만 가고 이제 밤에는 또 다른 데 가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밤에는 이제 야경을 즐기는 것이고 네. 낮에는 직접 가서 이제 그 어떤 그 사원의 디자인을 즐기고 색깔을 즐기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즐기는 것이죠. 브라이언이라서 들을 수 있는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이언 패키지 언젠가는 한번 누려보도록. 근데 둘을 말고 네. 한번 둘을 좀 껴가지고 같이 갔으면. 사원 얘기에 이어서 세 번째 매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방콕은 바로 미식의 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 정말 끝내주게. 저 하루에 한 7식 했습니다.
7끼 8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드셨나요? 어떻게? 저는 뭐 8식을 하셨다고요? 네, 7식, 8식. 7식, 8식을 하셨군요. 네. 저는 뭐 한 10식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매시간 먹었습니다. 저는 매시간. 살 많이 찌셨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배가 좀 나왔는데 줄이고 있습니다. 예. 태국이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미식의 도시가 됐을까요? 태국은 역시 그 해산물이 많고요. 그 어떤 그 향료의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똠얌꿍 아까 말씀드렸던 똠얌꿍의 똠얌도 어떻게 보면 그 향료 어떤 사실 그렇죠.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호불호가 굉장히 있는 어떤 사람은 맵다 그러고 시다 그러고 짜다 그러고 하는데 그 식물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재료와 양질의 재료와 정말 그 신비스러운 향을 내는 향료가 결합하다 보니까 네. 그 역시 이 미식의 도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똠얌꿍은 약간 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똠얌꿍도 뭐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어서 그 우리 JJ가 네. 그 드셨던 그런 신맛을 내는 똠얌꿍이 있고 거기다 코코넛 오일을 많이 집어넣어서 약간 부드러운 맛의 똠얌꿍이 있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똠얌꿍이죠. 이제 꿍이 이제 새우인데 새우가 안 들어간 똠양? 예, 그러니까 똠얌꿍이 아닌 사기 똠얌꿍 뭐 요런 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네. 새우를 먹으려고 갔는데 새우는 뭐 작은 뭐 하나가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다더라든가 뭐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 향신료나 뭐 이렇게 향 얘기하셨는데 사실 고수가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 맞는 분들은 진짜 못 드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 잘 맞습니다. 근데 일행이 자꾸 고수를 못 먹어서 저 혼자 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고수를 빼달라는 말을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영어로도 생활 모르겠고. 태국어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그 고수를 태국말로 이제 빡치라고 합니다. 빡쳐가 아니라 그 빡치라고 정말 하는데. 빡치네요. 네. 그게 빡치군요. 예, 그게 바로 빡칩니다. 그게. 빡치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태국말로 빼달라. 끼니 이제 먹다란 표현입니다. 먹다란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낀 팍치 마이다이, 낀 빡치 마이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 사람들이 그 빡치를 빼줍니다. 태국 스타일로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낀 빡치 마이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빡치를 고수를 그 빼줍니다. 그렇군요. 고수가 근데 길거리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고수 없이는 태국 음식을 논할 수가 없고 그랬나? 예. 이 정말 고수가 이렇게 고수를 먹을 수 있으면 태국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수는 뭐 길거리 음식, 뭐 레스토랑 음식, 뭐 왕실의 음식, 뭐 천민의 음식, 뭐 어떤 음식에도 들어가는 게 바로 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수 들어가는 음식들은 어디 앉아서 먹는 걸 많이 먹었고요. 길거리 음식은 거의 간식용으로 제가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과일도 많이 팔고. 과일이 너무 많죠. 파파야 되게 좋아합니다. 파파야 너무 많죠. 그 봉지에다가 싹싹싹 바로 썰어가지고 바로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30바트 했었나요? 이게? 한 20바트도 있고 30바트도 있고 요즘엔 좀 올라서 한 40바트도 받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건 못 먹겠습니다. 그 과일 중에서 뭐였죠? 그 향이 독특한 거. 두리안. 두리안! 네. 두리안 생각만 해도 저는 올라 그래. 그거는 뭐 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두리안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이럴 정도로 정말 대단한 냄새인데 저는 두리안까지도 즐깁니다. 처음부터 즐기셨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저도 뭐 구역질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게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니라 저한테는 정말 달콤하고 정말 또 환상적인 그런 달아요? 예, 굉장히 달콤합니다. 약간 우리 홍어 같은 느낌인가? 먹다 보면 그게 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홍탁을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우리 한국 음식에 적응했다라고 할 수 있듯이 이 두리안을 맛있게 느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적응을 한 거죠, 확실하게. 저는 두리안이 무서워서 그 편의점에서 두리안 아이스크림으로 대신 맛을 봤어요. 한 입 먹고 바로 버렸는데 그 먹었던 게 밤에 자는데 트림을 할 때마다 그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잠을 못 잤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그래서 그 특급 호텔에서는 3성급 이상 되는 호텔에서는 그 두리안을 방으로 갖고 가면 벌금을 냅니다. 2,000바트 써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험악한 문구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냄새는 정말 그 외국인들한테는 서양인들한테는 뭐 죽음이죠. 네. 그리고 저 길거리 음식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바나나 로띠였나요? 그렇죠. 로티입니다. 바나나 로티. 꿀 뿌려가지고 먹는 거 그것도 되게 맛있던데. 초콜릿도 뿌리고 연유 뿌리고 초콜릿 뿌리고. 길거리에서 맥주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창비어라던가 시나라던가 또 방콕 맥주 아시는 거 있습니까? 그 레오 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쉐어가 가장 높은 게 이제 그 싱아 비어 싱이라고 하는 싱아 맥주고
그다음에 두 피망 번째 맥주인가? 맥주가 이제 창이 이제 코끼리란 뜻인데 네. 코끼리 맥주라고 하는 그 비어 창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레오가 이제 표범인데요. 표범 맥주라고 하는 이제 비어 레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박 주스가 이름이 뭐였죠? 수박 주스가 태국 말로 있나요? 어떤 태국에서 많이 즐기는 수박 주스 빨간 거 있는데. 아, 생각났습니다. 그 수박 주스 땡모반. 아 그렇군요. 땡모반. 땡모반. 예. 네, 여행객들이 땡모반. 꼭 먹어봐야 되는 게 그 땡모반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 땡 했습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네. 이거 지금 땡모반. 먹고 싶다. 예. 그 맛을 수박 주스라고 하셔갖고 저는 워터멜론 주스 이렇게 생각했는데 땡모반이 네, 맞네요. 예. 땡모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꼭 먹어봐야 될 음식이 있습니까? 그 많이는 안 먹지만 브라이언만의 또 추천 메뉴 같은 거. 그 역시 태국에서는 그 태국 과일 중에 아까 두리안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역시 그 과일에 제가 선정하는 과일의 황제는 망고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망고인데요. 망고. 그 망고를 태국 사람들은 마무앙이라고 합니다. 마무앙이라고 그래요? 하는데 이 마무앙에다가 마무앙이라는 이 과일 이름 뒤에다가 남동마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그 하나의 전미사를 붙여서 마무앙 남동마이 이게 뭐냐 그러면 네. 마무앙과 그 찹쌀밥에다가 예. 그 이렇게 맞아요. 코코넛 오일을 뿌려주는 마무앙 남동마이라고 하는 그 음식이 있는데 이걸 디저트로 먹는 분도 있고 식사로도 먹는 분이 있는데 이 마무앙 남동마이가 저는 너무 좋아서 아까 제가 10식 이상을 했다라고 했는데 거의 이거 마무앙 남동마이로 거의 4식 내지는 5식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안 먹었거든요. 이게 과일하고 연유하고 밥이 이게 어울립니까? 먹으면? 아주 너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저도 먹어보지 않고는 이건 그 표현을 못하는 음식입니다.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김치 없어도 됩니까? 아 김치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런 마무앙 남동마이도 있고 방콕에서 이것만큼은 좀 맛있게 이 최고의 음식이다. 음식점 이름 같은 거 공개도 되나? 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디로 가야지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뭐 너무 많은 음식점이 있어서 뭐 딱 하나를 이 뽑기보다는 그 방콕 최대의 쇼핑몰이라고 하는 시암파라곤의 시암파라곤 그 합니다. 예. 지하에 가서 그 푸드 코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푸드 코트요? 푸드 코트입니다. 푸드 코트.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뭐 음식점 이름 여기가 맛있다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시암파라곤의 지하 그 푸드 코트를 전 추천드립니다. 거기 가면 그냥 다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번째 매력하면 바로 쇼핑입니다. 방콕으로 쇼핑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암파라곤 제가 잘 알거든요. 거기는 좀 잘 사는 쪽 아닌가요? 시암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암파라곤 안에 그 이 특정 자동차 회사를 얘기해도 되나요? 뭐 페라리라든가 람보르기니라든가 시암파라곤 안에 있어요? 안에 백화점 있습니다. 안에? 백화점 안에 롤스로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쇼핑몰 안에 직접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면서 이렇게 이걸 과연 누가 살까? 이것을 우리나라 GDP보다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이런 차가 과연 팔릴까? 제가 물어봤는데 하루에도 몇 대씩 팔린답니다. 하루에 그렇게 부자가 많습니다. 태국의 부자는 우리나라의 부자하고는 뭐 이렇게 개념 자체가 다르고요. 태국의 부자들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25층짜리 내 거, 저 35층짜리 내 거, 저 65층짜리 내 거 이 정도의 급이라고 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그만큼 심하다라는 것이죠. 완전 급이 다른 부자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좀 부자들이 일부러 좀 두껍게 입고 다닌다고. 그렇습니다. 그 더운 나라인데 나는 이렇게 두껍게 입고 다니니까 난 에어컨만 항상 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오리털 파카하고 모피도 그렇죠. 팔립니다. 그런 걸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가서 뭐 좋은 차들 많이 봤는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지고 오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못 샀지. 갖다 맡겨놓고 오셨죠? 네, 잠깐 좀 바뀌어놓고 왔습니다. 네. 그 저기 보관비도 상당히 비쌀 텐데. 아니 참 그러면 빈부격차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네요. 지하 푸드코트는 저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 것이 그러니까 3층이나 4층 그 위층에 있는 그 뭐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백화점도 뭐 6층 이상의 그 푸드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푸드코트라기보다도 뭐 비싼 그 레스토랑이 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암파라곤도 저 5층 6층에 올라가면 그 좋은 굉장히 비싼 그 럭셔리한 프리미엄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두 명이 가도 뭐 한 10만 원도 나오고 15만 원도 나오고 20만 원도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리 많지 그 지하에 있는 시안파라곤 푸드코트에 가면 네. 뭐 50바트짜리도 있고 70바트짜리도 있고 하니까 비교가 되시죠? 비교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태국에서 하루 일당이 뭐 한 아주 적게 받는 분들은 한 300바트 받는 분들도 있고 10,000원 정도. 그 정도죠.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상위층이 한 500바트, 600바트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한 끼에 10만 원 넘게 그렇죠. 먹는 사람들이 그 있고. 위층에 계시는 분들은 뭐 그 설국 열차에 나오는 그런 열차와 약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뭐 저기 머리칸에서는 뭐 엄청나게 파티를 벌이고 있고 저 꼬리칸에서는 뭐 바퀴벌레로 만든 음식을 먹듯이 네. 시안파라곤에서 저는 그런 엄청난 빈부의 격차를 느꼈습니다. 저 시안파라곤 푸드코트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 터미널 21이라는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도 유명하죠. 근래에 생긴 거? 네. 얼마 안 됐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맨 위층에 가면 푸드코트 있잖아요. 푸드코트 있습니다. 얼마나 저렴한지 둘이서 아마 한 5개 정도를 시켜 먹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다 합해서 우리 돈으로 5,000원, 6,000원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상상이 갑니다. 네. 가장 비싼 게 아마 2,000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렇죠.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안파라곤 주변에 또 있잖아요. 무슨 몰이죠? 그게 이름이? 그게 우리가 마분콩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줄여서 MBK라고 하는데 MBK라고 MBK 요. 하는데 예. 그 원래 그 마분콩의 약자입니다. 마분콩이 뭔가요? 그 마분콩이 고유명사 사람 이름인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아. 마분콩 이제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줄여서 이제 MBK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그 마분콩이 198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시아에서 그러네. 가장 큰 쇼핑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몰보다 네. 훨씬 큰 몰이었죠. 그러나 역시 영원한 1위는 없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다가 뭐 엠포리엄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터미널 21도 생기고 하면서 점점 중저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그 바로 옆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람보르기니를 팔고 있는 시안파라곤이 있게 된 거죠. 약간 MBK 그 마분콩은 우리 경방필 백화점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뭐 제 느낌으로는 이 마분콩은 뭐 한국의 그 용산 전자상가 플러스 뭐 동대문에 있는 두타몰 플러스 그리고 거기 또 이제 그 화교들이 금을 많이 파는데 네. 종로 5가의 어떤 금은방 거리를 합쳐놓은 듯한 한마디로 규정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의 쇼핑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두타몰은 좀 고급져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고급 스타일로 바뀌어서 밀리오레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콕뿐만 아니라 서울도 좀 다녀야 되겠네요. 외국에만 너무 다니셨네요. 네, 방콕에만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분콩 주변에 그 푸드코트가 제가 봤던 푸드코트 중에 가장 먹을 게 많았습니다. 그 앞에 1층에 네. 쫙 야시장처럼 뭐 빨갛게 이렇게 거기 야시장이 있죠. 거기 야시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제가 봤던 곳 중에 가장 먹을 거리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그 음식의 품질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싸지만 높고. 네. 거기 야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마분콩 앞에 있는 야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치킨 밥이라 그래도 치킨이 막 올려져 있는 그 밥이 30바트. 그렇습니다. 1,000원에 그냥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마분콩 가면 아까 용산 전자상가와 비교를 하셨는데 네. 이것저것 좀 많이 있죠. 그 전자 제품들이.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네. 그 스마트폰의 트렌드를 리서치하기 위해서 이 마분콩 상가를 갈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도에서 들어온 거, 중국에서 들어온 거, 일본에서 들어온 거 네. 모든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폰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마분콩에 가서 이 트렌드를 배울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그럼 혹시 거기서 사면 좀 더 저렴할까요? 역시 태국은 네. 이런 그 약간 중저가를 파는 이런 몰은 역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협상. 어디든 협상이네. 그래서 휴대폰도 협상을 합니까? 휴대폰도 협상을 합니다. 와. 휴대폰도 협상을 하는데 어떤 10,000바트짜리가 뭐 8,000바트가 될 수가 있고요. 8,000바트가 갑자기 뭐 6,000바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서 가격 딜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사보셨나요? 전 사봤습니다. 얼마에? 그때는 지금은 뭐 이제 없어졌지만 형장예술로 사라진 제조업체 그 노키아 예전에 그 노키아 폰을 제가 샀었는데 거의 뭐 2시간 동안 딜을 해서 질려서 팔았구만. 아주 그냥. 태국 사람이 약간 치를 떨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2시간 동안 가지도 않고 끊임없이 깎아달라. 네. 이렇게 그 태국 말로 비싸다가 이제 팽이라고 합니다. 팽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이 팽 안 싸다. 네. 저는 팽 싸다. 이런 걸 2시간을 반복을 하니까 어리 빠지면서 이 사람들이 좀 싸게 줬던 그 옛날에 그 노키아 폰의 추억이 있습니다. 브라이언만의 협상 방법이 있으니까 끝까지 우기는 건가요, 그냥?
뭐 역시 뭐 굿캅, 배드캅 처음에는 강하게 나갔다가 네. 뭐 두 번째 좀 불쌍하게 나갔다가 네. 그 뭐 돈 없다고 했다가 네. 아니면 뭐 심지어 한국에 놀러 와라 네. 뭐 이런 약간 이런 말도 좀 했다가 한국에 오면 내가 잘해주겠다. 예, 잘해주겠다. 뭘 잘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잘해주겠다. 뭐 이렇게 뭐 감언이설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뭐 거기 태국 아저씨셨는데 굉장히 진이 빠져갖고 그냥 갖고 가라. 약간 2시간 그, 후에는 아마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주지 않았을까. 약간 그 어떤 부처님의 마음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흥정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 태국의 짝퉁도 많지 않습니까? 짝퉁이 뭐 너무 많죠. 휴대폰도 짝퉁이 있나요? 휴대폰도 짝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얼마 이게 안 뭐 통화 받네. 품질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네. 이게 뭐 끊기고 그래서 그렇지. 뭐 전화 통화는 이게 되니까요. 있구나. 뭐 스마트 짝퉁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또? 뭐 무슨 짝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짝퉁 스마트폰 뭐 삼성이 뭐 산싱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휴대폰이 그 삼성이 아니고 싼성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LG를 뭐 RG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휴대폰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짝퉁, 시계 이런 거 많은 것 같은데. 시계는 뭐 너무 많고요. 신발도 많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저겁니다. 그 가짜 DVD. 가짜 DVD.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뭐 우리나라 드라마가 거의 동시 개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구워가지고 그렇습니다. 파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정품으로 살려고 그러면 상당히 비싼데 네. 그 상당히 비싼데 네. 그 뭐 여기서는 그건 뭐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이면 사니까요. 가장 짝퉁이 많은 곳은 어디로 가면 있을까요? 가장 짝퉁이 많은 것은 뭐 야시장 중에서 야시장. 그 팥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걸 빠뽕이라고 하는데 빠뽕은 아니고 팥퐁입니다. 정식 용어는. 팥퐁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팥퐁이 그 아까 말씀드린 BRT 저 BTS 네. BTS 역으로 살라댕이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그 오. 살라댕 역에서 내려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팥퐁거리라고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팥퐁거리가 있는데 네. 그게 요즘에는 조금 그 규모가 작아졌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방콕 최고의 야시장이면서 그 짝퉁 야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야시장 하면 달랄로빠이였나요? 달랄로빠이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거기밖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아닌가? 예. 팥퐁이라는 곳이 그럼 그 살라댕이라는 지역도 방콕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인가요? 살라댕은 나만 몰랐나? 뭐 살라댕은 제이지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클럽만 다니다 보니까 네. 일단, 클럽을 많이 다니셨고 다음에는 일단 클럽을 가야 돼서 네. 야시장에 많이 못 가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어떤 걸 그 짝퉁 말고도 맛있는 거 많이 파나요? 뭐 여기는 음식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짝퉁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흔히 말하는 고고바라고 하는 공춤을 추는 스트릿바 아닌가요? 뭐 스트립까지는 아니고요. 네. 스트립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이렇게 수영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여성분들이 그 춤을 추는 고고바도 많이 있죠. 수상시장도 있잖아요. 태국 가면. 저 그거 안 가봤어요. 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수상시장 가기 전에 네. 그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그 팥퐁에 대해서 하나 파는 거 보면 거기서는 여러 가지 약품을 팝니다. 약품이요? 약품을 파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발모제를 팝니다. 발모제 저는 뭐 가끔 발라보기도 하는데 그 발모제를 이렇게 팝니다. 전부 다 이게 뭐 이걸 바르면 일주일 만에 머리가 난다. 뭐 하는데 사실 뭐 머리에는 머리가 안 나고 손바닥에 머리가 나는 뭐 그런 뭐 요건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간에 아주 값싼 가격에 돈 많은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에 발모제를 팔고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아주 기괴한 약이 많습니다. 특정 부위가 커지는 그런 뭐 약품이 많이 있는데 뭐 가급적 안 티가 커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키가 하여간 뭐 커지네. 여러 가지 뭐 약품을 선전하면서 파는데 뭐 포장도 굉장히 현란합니다. 근데 대부분 뭐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이 더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도 팔고 짝퉁도 팔고 그런 고고바도 있고 음식도 있는 없는 게 없는 정말 거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환락 야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야시장. 예. 과언이 팝퐁 아닙니다. 진짜 한번 가봐야겠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수상시장을 제가 안 가봤거든요. 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TV에선 봤는데 못 찾았어요. 가서. 수상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 담넌 사두악 새벽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수상시장을 열지를 않고 네. 이 태국 분들께서 이제 새벽 시장을 많이 옵니다. 새벽이면 이른 새벽이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해 뜨기 직전이라고 하니까 이른 뭐 새벽에? 한 6시부터 7시 사이 네. 그 담넌 사두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그 새벽 수상시장이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태국의 전통 공예품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밥도 팝니다. 뭐 이렇게 뭐 볶음밥도 볶아서 팔고, 아침 식사를 네 팟타이도 팔고. 배 타고 다니면서 먹는 건가요? 그렇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거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밥도 먹고. 배는 직접 보나요? 아니면 누가? 배는 뭐 직접 모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것도 약간 패키지 투어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모아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 기사를 고용을 해서 우리 4명인데 이렇게 우리가 가자는 이 코스로 좀 가달라라고 미리 사전에 이렇게 협상을 한 후에 가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뭐 노를 저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거의 뭐 태국 사람이 아니면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장 보다가 빠지면 큰일 나겠어요. 그렇습니다. 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물 색깔은 혹시 괜찮습니까? 물 색깔이 그 우리나라 이 강의 색깔이 아니라 이 그 황토색의 그 색깔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강이기 때문에 더 좀 무섭고요. 그리고 그 강 안에 좀 악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악어가 시장에 그 악어가 강 안에 그 악어가 산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뭐 빠지면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무섭네요. 밤의 문화 하면 또 방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방콕 그 밤 문화 좀 알려주세요. 방콕에 이제 그 밤문화가 너무 그 층위가 많아서 그 단계가 많아서 뭐 어떤 그 레벨로 어떤 그 층위로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저는 방콕 하면은 역시 그 야경입니다. 방콕에 수많은 마철루가 있죠. 수많은 마철루가 있는데 그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데, 이 야경을 그 볼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이 꼽은 두 곳의 명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두 곳은요? 첫 번째는 그 반얀트리 호텔, 우리 그 서울에도 반얀트리 호텔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얀트리 호텔의 그 루프탑 바입니다. 그 61층에 있는 벌티고 앤 문바. 가장 위층인가요? 그렇죠. 가장 위층은 아니고요. 61층에 엘리베이터가 쓰고 61층에서 그 하차를 한 후에 그 옷을 차려입어야 됩니다. 여기도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옷을 차려입고 그 위에 옥상으로 루프탑으로 올라가게 되죠. 혹시 뭐 정장 입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 정장까지는 아니고,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반바지는 안 되고요. 일단 긴 바지를 입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 그 저기 왓브라케와 마찬가지로 그 샌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안 좋아하네. 그 발가락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바지하고 신발을 그 빌려주는데 좀 껄쩍지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었다 벗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요 그 벌티고 앤 문바를 갈 때는요, 그 좀 차려입고 가는 게 좋습니다. 치마는 안 되나요? 긴 치마 같은 거? 여성 긴 치마는 됩니다. 여성 긴 치마는 되고, 남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너무 노출이 심한 거, 약간 뭐 탱크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 SNS 보면은 제가 태국을 이렇게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많이 들어가서 보거든요. 근데 항상 그 여성분들이 보면은 거기서 항상 가리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 그것 말고는 또 어떤 루프탑 바가 유명한가요? 루프탑바. 이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태국말하고 짬뽕이 되면서. 또 하나는 그 르부아 호텔, 역시 호텔입니다. 르부아 호텔의 그 63층에 있는 그 시로꼬라고 하는, 약간 일본스럽죠. 약간 일본스럽습니다. 그 저기 어떤 독일 차 제조업체에서 나온 차 이름도 시로꼬인데요. 그 이 시로꼬바가 있는데, 이 시로꼬바는 어떻게 보면은 버티고의 문바보다 그 더 품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편에서는 재즈 밴드가 4인조 재즈 밴드가 재즈를 하고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요 바가 이곳이 나오나요? 이곳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어떤 드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르부아 호텔 63층에 있는 요 바가 있습니다. 비싸겠습니다, 가격이. 가격은 그 맥주가 아까 제가 카오산 로드에서는 한 4,000원, 3,500원, 3,4,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한 15,000원 됩니다. 아니 3-4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입장료가 따로 있진 않고요? 입장료가 따로 있진 않죠. 그러나 뭐 야경을 뭐 한 번 즐기는 거니까 야경을 즐기기에 뭐 15,000원 정도는 뭐 과감히 지출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1인 1맥은 필수입니까?
뭐 1인 1맥을 하면 좀 눈치를 주고 한 1인 3맥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 1인 1맥도 눈치를 주나요? 예, 아. 맥주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 거기 있는 그 이렇게 그 점원이라 그러나요? 네.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 다 또 이렇게 one more beer 하면서 왜 안 눈치를 먹느냐. 계속. 예, 사실 말은 one more beer 하지만 속으로는 먹어야 된다. 아. 먹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 어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정말- 보통 거기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서 있으려 그러면 맥주 3병 정도는 먹어야지 됩니다. 한 병 갖고 계속 서 있으면은 좀 눈치를 많이 주죠. 천천히 마셔야겠네요. 천천히 마셔야 됩니다. 자, 야경을 그럼 루프탑바 이외에는 어디서 보면 더 좋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와다룬 그 새벽 사원 건너편도 선에서, 있고요. 그리고 야경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보려고 한다 그러면 시암 센터 그 아까 그 시암에. 예, 시암 파라곤 건너편에 있는 시암 센터에 가면 네. 그 대학생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흥정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 또 바로 옆에 제가 잘 가는 하드락 카페 있습니다. 하드락 카페 방콕이 있는데 네. 그 방콕 주변도 그것도 체인이죠? 예, 그것도 체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요? 예, 그 하드락 카페가 있고 그 주변이 어떻게 보면은 뭐 높이서 보는 야경이 아니라 네. 태국의 중산층들이 사는 의미로서의 야경. 뭐 그런 것들 뭐 시암 센터 정도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의 야경을 멀리서 보거나 이게 그 높은 데서 한꺼번에 보는 걸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길거리를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런 야경보다는 네. 길거리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밤에.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떤 데가 가장 좋을까요? 또 돌아다닐 만한 곳. 그 뭐 우리 방콕에도 그 코리안 타운이 있는 거는 아시죠? 아, 좋아합니다. 예. 나나역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나나역과 그 아송역 사이에 있는 그 네. 수쿰빗 소이십송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수쿰빗의 그 10번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수쿰빗 10번가 거리인데 그 주변에 이제 그 한국 코리안 타운이라고 하는데 사실 코리안 타운은 아니고 네. 한국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한 2, 3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있어요? 거기서 불고기도 있고 냉면도 있고 신라면도 팔고 하는데 태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 한류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 어차피 뭐 한국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하습니다. 거기 뭐 수쿰빗 거리에도 우리가 이제 수쿰빗이 큰 대로거든요. 네. 그 수쿰빗에도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뭐 어디든 뭐 도심은 다 비싸죠. 그러니까 거의 한국 음식은 한국에서 먹는 가격이랑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거의 뭐 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라면 하나에 뭐 한 뭐 더 비쌌나? 네, 한 300바트 받으니까요. 한 250바트 아. 받으니까 우리나라 라면보다 비싸죠. 뭔가 좀 뽐내고 싶은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을 많이 가더라고요. 태국에서. 그렇습니다. 그 설빙 같은 그 빙수집도 많이 그렇습니다. 있었고. 설빙도 나가 있죠. 네. 그리고 사실 태국 하면 1일 1 마사지가 네. 1일 2, 3 마사지가 진리입니다. 네. 낮에 받고 또 이게 밤에도 받아야 되고 네. 마사지도 좀 추천하실 만한 곳이 있습니까? 태국은 뭐 태국 중에서도 방콕은 뭐 제가 정확히 뭐 통계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마사지 샵이 가장 많은 도시가 아닌가 그럴 싶을 겁니다. 정도로 예. 거의 뭐 어떤 데는 50m마다 하나씩 있고요. 뭐 어떤 데는 정말 무슨 100m마다 하나씩 있고 그 마사지 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든 다 손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든 뭐 특정 상호라기보다도 뭐 너무 많은 마사지 샵이 있으니까 뭐 어디 특별히 이렇게 그 명명할 할 수 있는 곳은 없지만 네. 그 어떤 곳에 가도 다 기본은 합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주고 받으셨어요? 가격은 제가 있을 때는 사실 150바트였는데 그게 점점 올라서 200바트가 되고 250바트가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300바트 되고 10,000원 정도. 그 제가 지난 그 8월에 갔을 때는 그 400바트 그리고 500바트짜리도 가봤습니다. 제가 브라이언이 모르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00바트 이상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 100바트 하는 곳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그 아속 수쿰빗 그쪽 역에 네. 뒷골목에 가시면은 네. 그 토니 마사지라고 마사지 샵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있는 마사지 샵들이 줄줄이 타이 마사지가 100바트예요. 그 뭘 먹고 살죠? 그러게요. 아니요. 네. 차도 주고 다 하는데 네. 100바트 1시간 동안 아주 그냥 그대로 풀어줍니다. 제가 온몸에 있는 뼈에서 다 소리가 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뭐 1시간 봤는데 뭐 2시간 기다리고 이러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워낙 아니요. 싸서? 그렇게 또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토니 마사지라고. 알겠습니다. 네. 뭐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토니 마사지. 네, 토니. 아속 주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가면 팁을 한 50바트씩 주고 왔거든요. 네. 이게 얼마 줘야 된다 이런 게 좀 기준이 대충 있을까요? 사실 그 태국은 그 또 특히 방콕은 그 이 팁을 반드시 줘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 줘도 반드시요? 안 줘도 되는 곳이 있는데 또 반드시 줘야 되는 곳이 있는데 마사지 샵은 반드시 팁을 줘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팁을 안 주고 나오면 네. 뒤통수가 이렇게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뽀개지는 어떤 그런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팁을 안 주고 이렇게 돈을 좀 아끼려고 네. 한 뭐 돈 1불 2불 아끼려다가 진짜 이 머리가 이 뽀개지는 삼장법사가 손오공 머리에 링을 채우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 굉장히 약간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얼마 줘야 됩니까? 얼마? 그 사실 팁은 그 본 가격의 10% 정도를 주면 되는데 그 200바트면은 한 20바트 주고 뭐 300바트면 30바트를 주면 되는데 그렇게 주면 역시 뒤통수가 약간 간지럽고요. 약간 그래서 좀 너무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팁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40바트는 줘야 되고 또 또 한 50바트 정도 주면 50바트 정도 주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되고 100바트를 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합장을 하면서 90도 인사를 합니다. 거꾸로갑! 그렇죠. 코쿤카 보통 이 여자들이 하기 때문에 뭐 코쿤카 뭐 코쿤카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뭐 100바트 주는 사람도 저는 간혹 봤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을 때 100바트 준 적이 있습니다. 아, 100바트짜리를 받고 100바트를 팁으로 줬던 기억이. 네, 아. 그래봤자 뭐 다른 200바트 하는 거보다 이익이네요. 오히려. 그렇죠. 예. 기분도 더 좋고 엄청 네. 뽐내는 것 같고. 네, 저도 그 토니 마사지에 가서 좀 협찬도 좀 받고요. 그리고 좀 좀, 팁은 예. 여성 마사지사 분들도 잘 하시지만 전 남자에게 2번을 받아봤는데 아, 온몸이 뽀개지는 것 같았지만 끝나고 나서는 잠이 잘 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네. 타이 마사지 하이라이트가 온몸을 잡아가지고 허리를 비틀고 다리를 비틀고 목을 비틀 때마다 그냥 온몸에 우두두두두두 따다다다다닥 빠그작 소리가 그냥. 그렇습니다. 한편에 그 뼈의 오케스트라죠. 그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네. 근데 타이 마사지 말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뭐 종류가 우리가 흔히 뭐 중국 마사지와 태국 마사지를 비교를 하는데 네. 중국 마사지가 보통 아까 그 JJ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틀고 누르고 하는 이런 마사지라면 태국 마사지는 사실 문지르는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오일 마사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로마 마사지라고 하는 그런 마사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지를 아는 사람들은 누르는 마사지보다 문지르는 마사지가 한 수 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지르는 마사지가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인데 그 아로마 그러니까 그 어떤 오일을 쓰느냐, 어떤 아로마 오일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바트부터 뭐 300바트, 400바트, 1000바트 뭐 이상 되는 그런 뭐 아로마 마사지도 많고요. 그리고 태국 마사지는 역시 부위별로 나는 손을 원한다. 손만 해주고요. 나는 두피를 원한다. 두피만 해주고요. 나는 얼굴만 원한다. 그러면 얼굴 앞면만 해주고요. 나는 뭐 장단지만 원한다. 그러면은 장단지만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세분화가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태국 마사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 마사지도 받아보셨나요?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해요 마사지를? 그 뭐 여러 가지 경락? 바르고 씻어내고 문지르고 하는데 뭐 지금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상태가 뭐 지금 너무 보시듯이 많이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뭐 너무 많이 받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프진 않나요? 아플 때 뭐라 해야 돼요? 이게 그건 너무 하다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통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아니면 잽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그래서 잽 아니면 통. 저는 통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뭐 통증 우리나라 말로 통증을 느끼다. 근데 그걸 좀 약간 길게 말해서 통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아프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 좀 힘들지 않게끔 하려고 약간 사악한 사람들이죠. 그 좀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만 줘야겠네. 예, 뭐 팁을 그럴 때는 그래도 줘야죠. 그 낙낙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낙낙하게 되면 약간 세게 하라는 말이고, 약간 좀 살살해라. 네. 바오바오 이렇게 바오바오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저는 모르니까 맨날 파워풀 플리즈 아프면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예, 뭐그 세계의 공용어입니다. 마사지. 제가 오늘 팁 드렸습니다. 토니 마사지 한번 가보시는 걸로. 예, 제가 꼭 가서 후기를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저렴해서 그런지 어둑어둑해가지고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끝나고 나서 팁을 줘야 돼. 누가 한지도 모르겠고 네, 잘 안 보입니다 서로. 그렇죠. 서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까지 네, 잘 받고 온몸이 이제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이미 얘기하면서부터 온몸이 다 풀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너만 몰랐던 방콕 시간입니다. 브라이언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순서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방콕의 숨겨진 것들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방콕에 이제 수많은 그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 전봇대가 그 방콕 여행하시면서 4박 6일 여행하시면서 좀 특이한 방콕의 전봇대 관련해서 특이한 점을 좀 못 느끼셨나요? 여행 다니면서 전봇대를 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네, 전봇대 투어를 하진 않으니까요. 네, 뭐가 다른가요? 방콕의 전봇대가 사각형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갔을 때 전봇대가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이 동그란 원형인데 네. 아니 일본에 가도 원형이고 중국에 가도 원형이고 또 다른 나라에 가도 전봇대가 있는 나라에 가면 다 원형인데 왜 태국은 사각형으로 됐을까? 맨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네. 호기심을 느꼈는데 그 방콕을 몇 번 가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왠가요? 방콕에 가면 꼭 그 현지 여행하시는 분들이 현지 여행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 투어 가이드들이 보여주는 쇼가 있어요. 첫 번째 쇼가 이제 그 악어 쇼고요. 두 번째 쇼가 이제 코브라 쇼입니다. 막 이게 피리 불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피리 불면은 얘는 이빨 빠진 그 코브라가 나오 춤추고 하는데 예. 이빨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물리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코브라들이 그 지금도 사실 방콕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들이 전봇대를 타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전봇대를 타고 올라올 수가 있는데 원형 같은 경우에는 감아서 올라오니까 뱀이 이렇게 감아서 뱀의 오밀조밀한 발로 이렇게 감아서 올라오는데 네.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봇대를 사각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정말 원형은 없나 돌연변이 전봇대는 없나 이렇게 생각을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사각형이었습니다. 다 찾아보셨어요? 뭐 제가 갔던 도시는 뭐 다 찾아봤는데 원형 전봇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진짜 전봇대 투어를 다니셨네요. 그래서 저는 왜 전봇대 투어를 귀한 시간에 다른 걸 안 하고 그 2년 전봇대 계셨는데요? 뭐 다닐 수도 있죠 뭐. 그리고 뭐 또 TMI 없어요? 방콕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그 또 하나는 그 사실 불교의 나라에서는 사실 동물을 굉장히 살생을 안 합니다. 살생도 안 하고 네. 또 동물들한테 오히려 그렇겠죠. 밥을 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선행이었습니다. 네. 선행이었는데 그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그 조류독감, 뭐 사르스, 뭐 이런 병들이 창궐하게 되다 보니까 네. 또 그 병을 옮기는 그 매개체들이 이런 새들이 다 조류다. 국가를 막론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도시는 잘 모르겠는데 방콕에서는 이 공공장소, 공원 같은 데서 일부러 그 비둘기한테 이렇게 밥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일부러 사서 옥수수 같은 거를 사서 밥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지금 그게 이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예,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방콕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 가면은 뭐 별로 뭐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도 안 되고 방콕에서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 비둘기한테 그 모이를 주는 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주면은 징역 3개월이나 벌금 25,000바트를 냅니다. 아니 비둘기한테 밥을 줬다고 징역 3개월. 그러니까 뭐 태국 그 뭐 방콕이지만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물론 안 걸리면 괜찮은데 뭐 지나가는데 마침 그 자리에 경찰이 있었다. 그럼 경찰은 당연히 이런 무슨 어떤 뭐 증서를 들이대면서 뭐 이렇게 당신은 뭐 25,000바트 내야 된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당하면 뭐 태국어도 안 되고 하니까 뭐 큰일 나게 여권 뺏기고 가다가 흘린 척 해야겠네요. 그렇죠. 가다가 많이 흘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공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룸피니 공원이라고. 룸피니 공원. 저는 공원 가서 깜짝 놀란 게 거기는 공원이 항상 음악이 크게 나와요. 여기저기를 가도 다 같이 에어로빅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에어로빅 추고 왔잖아요. 네. 대낮에 아니 왜 공원에 나와서 다들 에어로빅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약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많이 드신 분들은 에어로빅을 하고 못 드신 분들은 안 하는데 그 뭐 에어로빅 상당히 뭐 경쾌한 율동이었죠. 그 사이에서 제가 그 음악에 맞춰서 같이 췄던 기억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 주시고 호텔 들어가셔서 샤워하시고 네, 워낙 더우셔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크게 틀어놓고 여기서 쳤는데 또 조금만 가면 또 저기서 또 추고 있고 되게 흥이 많은 분들이에요. 룸피니 공원이 그 정말 방콕을 대표하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 헬스장이 있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외 헬스장이 있었어요. 헬스장이 지붕도 없어요. 네. 그냥 돈 내고 들어가서 네. 길바닥에서 그냥 헬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울통 벗고 있어요. 네. 몸짱들이 많더라고요.
그 더운데. 그러니까요. 왜 꼭 그렇게 더운 데서 하는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근데 뭐 그 사람들한테는 뭐 35도 정도는 안 더울 수도 있습니다. 아 별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그곳에 가면 교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네. 통일된 느낌이었어요 교복들도.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태국은 특히 이제 뭐 우리 뭐 한국에서도 뭐 무슨 뭐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학생은 안 입죠. 대학생은 안 입죠, 한국에서는 예. 안 입죠. 다 자유복인데. 근데 한 가지 참 재미있었던 것이 흥미로웠던 것이 태국은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다 입어요? 대학생들이? 예, 대학생들이 다 입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수완 그 두싯폴이라고 하는 유명한 태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대학생 교복 착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그 여론조사 리서치를 했는데 서베이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94%가 교복을 입는 것에 찬성을 했답니다. 아 그래요? 왜 입느냐 그러면 아까 역시 뭐 같은 맥락인데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자유복을 하게 되면 못 입는 사람과 잘 입는 사람이 너무 차이가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태국 사람들이 약간 그 유니폼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복을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생 비율이 한국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음. 한국에서도 1930년대나 40년대에는 그 대학생이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 대학생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었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태국은 대학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 정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입는 것이 어떻게 굉장히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딱 더 재밌는 것이 이겁니다. 그게 다 같아 보이지만 학교마다 달라요? 위에는 하얀색, 아래는 검정색이지만 특히 여학생 다 똑같잖아요. 하얀색, 검정색. 다릅니다. 색깔은 이제 위에는 이제 여학생인 경우에 위에는 그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네네. 그 아래는 이 치마를 입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달라서 어떤 학교는 긴 주름치마, 어떤 학교는 짧은 주름치마, 어떤 학교는 미니스커트.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그 태국 여대생의 모습을 많이 봤고 그런데 그 학교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네. 그 배지로 구별을 합니다. 배지가 학교 배지를 앞에 차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학교 배지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 배지를 보고 그 학생이 어떤 학교에 다니는가 이것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 대학교도 좀 가보셨습니까? 대학교는 뭐 제가 많이 가봤고요. 그 랑시 대학교, 출랄롱콘 대학교, 뭐 타마사 대학교 이런 학교를 다 가봤는데 네. 그 태국에서 태국 전국에서 방콕뿐만 아니라 태국 전국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대학 중에 타마사 대학교라고 있는데요. 타마사 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카오산 로드하고 가깝습니다. 그 타마사 대학교를 가봤는데 이 타마사 대학교가 태국의 어떤 저항 정신의 어떤 우리나라도 그런 대학교가 있죠. 특히 데모를 잘하는 학교가 있는데 저항 정신이 강한 학교가 있는데 이 타마사 대학교가 그 저항 정신이 강한 1976년도에 어떤 학생 운동의 성지로 이렇게 일컬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방콕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뭐 와다룬도 가시고 왓프라케오도 가시고 뭐 다 좋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대학에 가셔서 대학 교복도 좀 보시고요. 태국의 대학 문화는 이렇구나. 태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실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게 바로 너만 몰랐던 방콕입니다. 누가 방콕을 여행하는데 대학교를 가서 보겠어요? 그렇습니다. 타마사 대학교 기억해 네.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었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인다 하더라도 대학생이다.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이게 10대가 아니고요. 네. 자, 지금까지 방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도 사실 저조차도 2번 다녀온 저조차도 아직까지 말을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아쉬울 정도예요. 네. 어떻게 방콕은 몇 번이나 가봐야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방콕은 뭐 계속 몇 년을 살아도 또 아무리 가봐도 계속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방콕을 1년에 한 3-4번 정도는 꼭 가고 있습니다. 또 가고 싶고요. 또 여러 가지 일로 가는데 끊임없이 가야 방콕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뭐 2년 정도 거기서 체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방콕을 잘 안다라고 감히 이거 겸손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콕을 잘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방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또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변화가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 방콕을 추천을 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 건데요. 저는 방콕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그런 도시라고 다양성이라는 이름의 매력을 가진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데 뭔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추천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방콕의 그 외국인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죠? 한번 맞춰보십시오. 방콕 인구가 일단 얼마나 되나요? 방콕 인구가 한 1,400만 정도 됩니다. 1,400만 중에 한 20분의 1? 7만 명 정도? 그 방콕에는 20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인종이 200만 명이요? 그렇습니다. 200만 명이 사는데요.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네.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외국인이 현지인인 태국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래서 이런 것들, 이런 공존의 매력, 공존할 수 있는 매력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방콕을 계속 가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이벤 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괜찮아. 그건 괜찮아. 마이벤 라이 이렇게 That's 얘기하면 okay. That's okay. 네. 그러니까 마이벤 라이는 어떤 작은 잘못을 해도 그것은 괜찮아. 좀 실수를 해도 그것은 괜찮아. 조금 달라도 그것은 괜찮아. 조금 다르게 보여도 그것은 괜찮아라고 하는 어떤 포용성의 말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벤 라이라는 말이 이 도시로서의 방콕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도시들도 있지만 다른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과 공존하는 이 마이벤 라이 문화가 있는 이 방콕에 저는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방콕을 강추합니다. 사실 200만 명이면 1,4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면 길거리에 7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서로 괜찮다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콕 편을 함께하고 나니까 정말 팟캐스트의 매력 제대로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콕 편은요 오늘로 끝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콕 2편, 방콕 3편도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꼭 그러고 싶습니다. 네, 바로 다음 시간에 방콕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도시도 한번 즐겨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방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도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브라이언 정의 도시 여행 이도 저도. 이거 어디서 살게요? 이 모자가 정말 이 휘황찬란하게 이쁜데. 이거 보셨어요? 예, 저 이런 디자인을 많이 봤습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데요? 이거 제가 까운슬로드에서 처음에 그 지나다니는 아주머니가 300바트, 300바트. 쌈러이 바. tomorrow. Okay, 250. Sorry. Okay, 200. sorry. Okay. 150 해가지고 5,000원 했었습니다. 150파트에. 예, 무조건 기다리면 계속 깎아주더라고요. 네. 뭐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상당한 협상가십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2년째 쓰고 있어요. 어디 촬영 갈 때도 쓰고. 예, 너무 근사합니다. 네, 이번에 갈 때도 이거 쓰고 가가지고 거기 가면 요즘에 인싸라는 말 아세요? 인싸? 네. 인싸가 뭔가요? 또 트렌드 안 맞으시네 또.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약간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인싸라고 합니다 요즘에. 저는 태국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고 가니까 아주 인싸였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네. 좀 태국 좀 왔다 간 사람이구나 딱 알더라고요. 네.
근데 아쉬운 게 저는 그 짜뚜짝 시장을 안 가봤어요. 제가 주말에 안 껴서 가서 두 번 다. 그러셨군요. 주말에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예. 가면 제일 많죠. 뭐. 저도 그래서 아까 이 짜뚜짝 마켓을 이 빠뜨린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그 정말 엄청난 규모의 주말 시장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안 하는. 근데 여기에 가면은 정말 그 살아있는 것 온갖 종류의 애완동물이 있고요. 예, 애완동물도 뭐 조류도 팔고 뭐 강아지도 팔고 고양이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애완동물을 팔고요. 또 온갖 먹거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고 상품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 짜뚜짝 마켓을 가는 것은 정말 이 방콕을 이해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편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MRT 지하철역 MRT에 그 짜뚜짝 시장역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짜뚜짝 마켓역이 저 생겨서 북쪽에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본 짜뚜짝 적이다. 마켓역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택시를 타고 가면은 좀 길도 막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간편하게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 되는데 온갖 종류의 먹거리, 애완동물, 중고 제품 그리고 협상은 필수다. 네고시에이션 그렇습니다.